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새로운 건강 정보가 생겨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높여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견과류 챙겨 먹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이렇게 쫙 포장이 돼 있어서 뭐 그것만 딱 뜯어 먹고, 이게 좀 습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부 상태에 따라서 뭐 도움이 되는 견과류나 뭐 먹지 말아야 되는 견과류 이런 게 있을까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체질을 나누는데 그 체질을 나누는 관점은 사상 체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음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차고 좀 덥다. 예, 그다음에 좀 예민하고 좀 둔감하다. 예, 좀 살이 잘 찐다. 음식을 먹어도 살이 좀 잘 찌지 않는다. 네. 예, 오늘은 지금 건선이니까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체질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견과류를 좀 먹어야 되는 체질, 이 견과류는 예,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으로는 거의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씨앗에는 이제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피부가 예, 지성 피부인 분들은 예, 견과류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예,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네. 이에 반해서 예, 자신의 피부가 이제 건성이신 분들은 예, 견과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골고루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견과류, 씨는 종자인데요. 네. 이 종자는 자기의 예, 종자를 예, 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 종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제일 큰 약점이 이 견과류가 공기와 접촉이 되면 산패가 됩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썩는다는 건데요. 네네. 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과류를 먹다가 좀 쩐내가 나거나 약간 좀 이상한 냄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름이 지어 있는데 예. 그 안에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되고, 네. 먹었다가도 뭔가 냄새가 난다, 쩐내가 난다 그러면 바로 뱉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견과류는 꼭 유효 기간을 잘 살피시고, 네. 특히 이제 밖에 까져 있는 경우에 공기와 접촉이 되어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산패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건선. 각질과 함께 가려움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선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10에서 20년 지속되는 대표적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또한 가려워서 긁다 보면 심한 경우 피가 나기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나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려움증으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피부 질환 건선. 환절기마다 악화되는 건선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환절기만 되면 재발하는 건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제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예, 습진이라든지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또 피부가 이제 건조하신 분들이 이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이 많다 보니까 뭐 가렵다고 해서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먼저 건선 오늘 말씀드릴 건선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이 건선은 그 발반과 예, 그 다음에 가려움증, 또 하얀 각질이 반복해서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염증성 전신 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악화됐다가 또 호전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건선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박사님?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면역의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네. 예,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거나 내가 체력이 좀 좋을 때는 음식물이 조금 약간 산패가 되어 있다든지, 예, 다른 상대방이 좀 나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지 않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예, 우리 예. 위나 장에서 소화흡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면역은 항상 부족한 것도 있지만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별로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것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면역의 이상 반응을 한방에서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로했을 때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습니다. 예, 아빠나 이제 엄마 중에 한 분이 있는 경우 또 두 분이 있는 경우에 이 건선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적인 요인도 예,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달라집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환경입니다. 너무 추운데 간다든지 좀 덥다든지 예, 건선이라는 것은 건자는 말을 건자입니다. 예, 그래서 건조해지는 시기, 그래서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이제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피부에 자극을 준다든지 우리가 옷을 타이트하게 이제 입는다든지 이러면서 또 건선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예, 내부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이 건선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예, 건선의 증상은 가렵기도 하고 농도 생기고 붉은색으로 빨갛게 충혈이 되는 증상도 있는데 네.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재통, 창양, 개소거, 심이라고 해서요. 모든 통증이나 가려움이나 예, 그 다음에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 농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창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를 심장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장이 손상되는 원인은 예, 근심 걱정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 건선의 비중을 스트레스에 대한 비중을 한 4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나도 가려움증이 있는데 건선이 이제 뭔지는 알겠다. 그러면 내 가려움증도 건선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선이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된가요? 예, 이 건선은 첫 번째 이제 각질이 생깁니다. 예, 네네. 피부의 맨 바깥층에 이제 표피가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진피가 있는데 이 표피가 한 3cm
정도로 자꾸 이제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각질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자기의 이제 침구에 예, 하얗게 이제 각질이 예, 비늘 같은 게 일어나고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 남성분들 경우에 이제 양복 예, 검정색 양복을 입게 되면 네. 하얀 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요. 거기에 이제 농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네. 이런 증상들이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염증성 질환으로 유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치료되고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원인에 대한 증상, 자기가 악화되는 요인을 정확히 잘 모르다가 보면은 네.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정신적으로 과로한다든지 육체적으로 과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류는 크게 이제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판상 건선입니다. 예, 판처럼 이제 생겼다고 해서 건선. 예, 두 번째는 이제 물방울 모양의 이제 건선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손과 발 안쪽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도 예, 농이 생기고 농포가 생기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오늘 치료 사례에서 건선의 예를 드는 분은 예, 그분은 이제 코 속에도 또 귀 안에도 이런 건선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아주 빨갛게 예, 충혈이 되면서 이제 건선이 생기는 예, 홍색 이제 피부증 이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농이 진물 예, 진물도 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이 건선을 건선으로 이제 바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부 건조증이나 뭐 아토피 이런 질환들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토피도 제가 알기로는 좀 농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아토피와 건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일단 그 여러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네네. 차이점도 일단은 한 서너 가지,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가려움증이 좀 심하자 좀 덜 심하냐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이 아주 심합니다. 아, 이에 네. 비해서 이제 건선은 그 가려움증이 이제 심하지가 좀 적게 되는 거고 네. 예, 두 번째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 이 내측 부분, 예, 그 다음에 무릎의 반대쪽인 오금에 나타나는 반면에 네. 이 건선은 이 팔꿈치 쪽으로 나타난다든지 무릎 쪽으로 나타난다든지 부위별로 한방에서는 이제 안쪽은 음부위, 바깥쪽은 이제 양부위로 예, 음과 양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예, 또 하나 이 증상 자체가 나타나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어렸을 때 나타나고 예, 이 건선의 경우에는 예, 20대 이상부터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무릎이나 팔꿈치 쪽으로 이제 흔히 나타나는데 이게 또 이제 눈에 좀 잘 띄는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발병을 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뭐 이제 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로 뭐 다른 뭐랄까요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가요?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피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의 안에 내부의 어떤 발현상, 예,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피부로 나타난다고 지금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제가 이제 진찰을 할 때도 이 건선이 있지만 건선의 부분은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죠. 그런데 건선이 생기지 않은 질병 부위가
제가 1차적으로 이따 차 요법을 할 때도 선천적으로 피부가 지성인 분이 있고 선천적으로 건성 피부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교했을 때 여성분들의 피부가 좀 곱거든요. 네. 남성분들의 피부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곱고, 예, 그런데 여성이지만 똑같은 여성에 비해서 아주 피부가 고운 분이 있고 덜 고운 분이 있고, 남성이지만 여성분들처럼 피부가 아주 고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진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성인데 여성처럼 피부가 고우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남성이면서도 신경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목에 이물감이 나타난다든지 우라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네, 이런 네.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건선은 이 외부 피부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자꾸 위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증상이 이제 자꾸 발현이 되니까 항상 불안하고, 이게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다 보니까 또 자기의 악화 요인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을 때는 또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1년 괜찮다가 6개월 지나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질환이고, 또 밖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굉장히 피부가 각질이 생기면서 두껍다 보니까 열이 나고 답답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걸 외부적으로 또 내보일 수도 없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와 우라가 생기면서 이 각질 증상, 이 건선 증상이 심해지는 걸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네. 또 치료 환자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환자도 이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건조한 피부는 거의 다 뭐 건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건조한 피부가 건선의 원인은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건선이라는 것은, 이 건선이라는 질병의 원인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건선이 되면, 예,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건조한 질병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더 건조해진다든지, 예, 추웠을 때 계절이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이 증상들이 심해지는 거지, 네.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건선으로 꼭 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건조한 피부긴 하나 예.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말고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예, 건선은 지금 제가 원인이 4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지치고 힘들 때거든요. 네. 그래서 내 체력보다 에너지를 좀 많이 쓴다든지, 예,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네. 또 이 건선이 있는데 우리가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어떤 압박붕대를 관절이 있어서 해야든지 이랬을 때 그 부분에 이제 피부의 호흡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건선이 심해지는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술이나 이제 담배 같은 것을, 특히 이제 담배는 이 호흡기, 폐에 영향을 많이 가고, 한 동의보감에 보면 이 폐의 기능이 좋은 경우는 피부에 호흡 운동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건선의 환자가 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금기시하는 게 담배입니다. 아. 그래서 무조건 건선이 환자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전에 건선을 앓았다가 지금은 완쾌되신 분이라도 담배를 혹시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이제 끊어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욕입니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고 땀을 많이 빼주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자꾸 건조해지게 되고, 특히 때를 너무 강하게 이제 미는 경우에 네. 이 건선이 심해지고 악화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각질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이 건선,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좀 조심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건선에도 뭔가 이제 좋은 음식이랄까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오시면 항상 먼저 묻습니다. 네, 제가 네. 이런 건선인데 건선에 이제 좋은 음식이 있는지. 네, 네, 네. 예, 그런데 좋은 음식으로 의학적으로 딱 정해진 음식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네.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차적으로는 이제 음식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식이섬유, 예, 견과류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예, 또는 부위별로 네. 또 색깔별로 골고루 맛있게 드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 예. 예, 두 번째는 예, 비만 내 체중보다 적정 체중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는 건선이 질병이 올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예. 1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내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고 이제 본인의 피부가 지성이다, 건선이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몸 안에 이제 지방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나는 운동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때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체질적으로 약하고 이제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육류나 이제 단백질, 생선, 예, 견과류를 예,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피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자외선은 건선을 악화시킨다. 왠지 잘 모르겠지만요. 왠지 이 햇빛을 직접으로 쐬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박사님. 예, 예, 어떤가요? 자외선은 대부분 피부에 나쁘다 이제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네. 예, 건선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이 건선은 여름에는 좀 더 좋아지고 겨울에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 여름에는 햇빛이 좀 많아지면서 자외선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 여름에 이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피부가 호흡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겨울에는 자외선 양이 적기 때문에요. 이 자외선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건선의 각질 제거는 건선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선 때문에 생긴 각질이 있으면 이 각질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선에서 생긴 각질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밀어서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예, 각질을 이제 제거하다가 보면 점상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고 또 각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각질을 약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건선 환자에 바르는 약과 보습제 중 보습제를 먼저 발라야 한다. 아,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보습제는 뭐 집에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약을 처방을 받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있는 약이 두 개가 있는데 보습제를 먼저 발라야 된다. 이게 뭐 순서가 중요한가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선 환자들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보습제는 늘상 이렇게 바르는 게 습관화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네. 예, 보습제는 우리가 뭐 건선이 있는 부분만 바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피부가 건조한 부분만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피부과에서 연고를 처방을 받았는데 네. 연고를 먼저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네. 연고가 옆으로 이제 아.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칙은 좀 시간 간격을
1시간 정도 이렇게 두고 바르는 게 필요한데 아하. 요즘 워낙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보습제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건선이 있는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약을 바르면 뭔가 이제 약효가 좀 덜 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자,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건선은 계절을 타는 질환이다.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이 피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방은 기본적으로 발안시키는 요법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여름에는 조금 더 좋아지고 겨울에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자외선의 양과도 관계가 있고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름에는 우리가 조금 움직이고 덥고 이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가서 해도 좀 덜 보고 그렇죠. 오히려 여름에 더 에어컨이 있는 부분에 시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피부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일단 보습제를 바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그래서 날씨가 좀 더 추울 때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 몸 자체가 각질 자체가 조금 더 건조해지는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나는 운동을 저녁 때 아니고 해가 지기 전에 네네. 조금씩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치료를 거기에 따른 생활요법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피부 질환 건선을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이제 제가 4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면역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지 정신적으로 힘든지 네.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는 내가 무거운 물건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손상입니다. 네. 정신적인 손상은 그냥 앉아서 계속 이제 머리를 쓰는 일이죠.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체적인 과로, 몸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정신도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 그래서 이 면역 이상의 반응으로 건선이 나타나도 한방에서는 이 3가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소인인데요. 유전적인 소인은 이에 이제 본인의 이제 체질에 따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이냐 그래서 내가 추운 데 갔을 때 건선이 심해지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오히려 더운 데 가면 조금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과 열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음식과 이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 갑자기 좀 건선이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이제 위와 이제 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여건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밤길에 요즘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극도로 이제 긴장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나 간장에서 우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선 피부적인 치료를 하면서 꼭 스트레스에 대한 우라에 대한 치료를 이제 같이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선 치료 사례는 몸이 차고 또 추워질 때 심해지는 건선 환자입니다. 네. 28세 여성으로 2017년 3월에 내원을 했습니다. 2년 전 대학병원에서 건선으로 진단을 받았고 피부에 하얀 가루가 이제 두텁게 있고 환부가 가려운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여름이 되면 피부가 아주 깨끗해지고 가려움도 거의 한 90% 이상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가을 겨울이 되면서 이제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처음에는 안쪽 복사뼈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손과 발, 등, 가슴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귀 안, 코 안에도 이제 건선이 있습니다. 네. 건선이 생기면서 이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중이염도 생겼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이제 손발도 차고 이제 비염도 있었습니다. 성격은 예민한 편이고 입이 마르고 쓰고 또 신경을 쓰면 예전부터 우측 편두통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생리통이 있고 속이 울렁거리고 또 잘 체하고 맥은 부하면서 긴장되었고 1분에 이제 62맥으로 느린 맥이었습니다. 네. 상기 환자는 이제 몸이 차서 발생한 면역 이상 반응으로 진단을 해서 한약을 투약을 이제 하면서 심할 때는 이제 피부과 의용약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1년 만에 완치한 치료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건선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나요? 건선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이제 체질로 나눈 것보다는 피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피부가 원래 지성 피부인 경우와 이제 건성 피부였는데 건선이 발병한 경우에 따라서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지성 피부이면서 이제 건선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주겹과 이제 황금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물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건성 피부인 분들인데 건성 피부이면서 이제 건선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생지황을 10g, 그 다음에 황금을 5g 넣어서 차요법을 이용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피부 질환에 도움되는 한방차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차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 요법은 건성 피부이면서 건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입니다. 생지황 10g과 황금 5g인데요. 건선, 그래서 이 건선이라고 하더라도 한방에서는 이제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건성 피부인 경우에 이제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몸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과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선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지황이 이제 심장에 혈을 보충을 해주고, 이 황금은 피부 쪽에 열이 있으면서 각질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열이 꺼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쓰네요. 예, 예. 황금이 어. 예, 씁니다. 네. 예. 그 단맛이 이 향은요. 향은 뭐 평소에 준비를 해주셨던 한방차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향을 맡았을 때 구수한 맛과 단맛, 쓴맛은 있겠지만 그 단맛 좀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냥 입이 써가지고요. 지금 침이 그냥 막 흐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압법도 지성 피부의 이제 건선, 그 다음에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의 이제 건선에 대한 지압법입니다. 먼저 지성 피부에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예, 심장과 이제 폐장 쪽에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후계열과 소상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후계열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예, 새끼 손가락을 쭉 따라서 가다가 보면 볼록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방에서는 본절이라고 하는데요. 본절 바깥쪽에 살짝 누르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그래서 팔꿈치를 좀 펴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한 10회 정도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소상혈입니다. 소상혈은 엄지 손톱 옆에 있습니다. 내측에 뿌리 각인데요. 엄지 손톱의 내측으로 해서 뿌리 각 사이에서 이제 만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측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10회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이에 반해서 그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의 이제 건선에는 어제열과 조해열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어제열은 엄지 손톱에서 손에서 내측을 따라가다 보면 이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을 어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내측의 경계 라인에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제 5초씩 눌렀다 떼었다 하면서 예, 10회 정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예, 그 다음에 조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이 피부가 건선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진액이 말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우리 인체의 음기를 보충해주는 조해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해혈은 내측 복사뼈 바로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예, 자신의 이제 두 번째나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5초씩 누르고 이제 10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는 65세고요. 네. 키는 153. 네. 몸무게는 47kg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제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는 항상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는데 소화가 안 되면 이 혀에 배태가 하얗게 껴요. 막 심하게.
끼고 또 콩같이 혓바닥이 불어나고 막 그런데요. 예. 지금 이 세 가지 증상이십니까? 불편하신 게요? 제가 그러고 잠이 안 좋아가지고요. 감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은 막 이제 온몸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해서 손도 깼다 하고 싶지도 않고 기운이 그렇게 없고요. 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하면은 이제 기운이 좀 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갖고 한방 양방을 많이 쓰고 해도 이제 조금 젊은 시절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자꾸 입술도 많이 불어나고 혀가 많이 불어나고 이제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소화가 좀 잘 되고 할 때는 이제 냄새가 덜하고 예. 잇몸이 불어나지도 않고 혀도 배태가 조금 들끼고 막 예. 그런데요. 현재 지금 이 소화 안 돼서 그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받아보셨죠? 예, 이 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예. 거기 선생님께서 그 특별히 뭐 어떤 질병 위험이라든지 위궤양 증상이 있었습니까? 헬리콥터에 박터기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헬리코박터 이에 예. 대한 치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현재 또 이 밖에 다른 뭐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예, 수술은 제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 심장 수술하셨어요? 예, 심장이 이제 이렇게 허리를 수술을 2번 했는데 허리 수술을 하려고 예.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데 심장에서 이 종양이 발견돼갖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도 그때까지 심장에는 증상을 전혀 못 느꼈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소음인으로 받으셨습니까? 예, 소음. 예. 지금 이렇게 소화가 안 예. 되실 때 입맛은 어떠세요? 평상시 식사 시간에 입맛이 이렇게 배고픔이 좀 느껴지고 음식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은 드세요? 예,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이 배가 안 고프고 먹는 거를 조심스럽고 음식을 많이 이렇게 조심해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그래요. 예. 그럼 식사 때가 돼도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 때 음식을 조금 조절해서 소화가 안 되시다 보니까 조금씩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조금만 더 해도 이제 소화가 더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실 때 그 가슴이라든지 목 쪽으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있으세요? 예,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이 가슴 중앙에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의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먹고서 요즘은 잘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23세부터 불같이 단단해요. 단단해갖고 변비약을 이렇게 계속 먹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요. 유산균 같은 것도 먹고. 예. 지금 과민성 대장 증상도 있다고 네. 진단받으셨는데요. 네. 예,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때 그러면 설사할 때도 있으세요? 아니 설사한 기억은 없고요. 이제 엄지 손가락같이 불같이 단단해요. 예.
변을 보고 나면 항상 좀 남아있는 느낌도 드세요? 잘 볼 때는 괜찮은데 이제 결과도 단단하게 나오고 변비가 있을 때는 이물감이 남겨져 있어요. 예. 저기 어머님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예? 술이요, 술. 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어머님 저기 그 소변 색깔은 현재 뭐 특별히 유산균 말고 복용하는 약은 없는데 소변 예. 색깔은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예. 이제 맑은 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색깔은 예. 좀 어떤 색으로 나오세요? 예, 항상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보고서 보면은 시시때때로 변하던데요. 예. 변하는데 가끔 맑을 때도 있고 그냥 보통일 때가 주로 많아요. 예. 신경 쓰면 바로 소화 안 되세요. 예. 예, 걱정거리 있을 때 이제 또 음식 배고파서 먹고 나면 바로 채기가 생기고요. 예. 예. 예,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허리 수술을 이제 하려다가 이제 심장에 네. 이제 종양이 있어서 수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제 이게 그 위내시경 했을 때는 지금 헬리코박터만 있고 그 밖에 다른 증상은 있다고 말씀 진찰 안 받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헬리코박터는 치료는 됐는데 현재 네. 소화가 되는 증상은 예전이나 큰 차이가 이제 없으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서부터 겨울만 되면 이제 더 힘이 들고 요즘은 날씨가 풀려갖고 힘이 덜 들어요. 예. 이 대변 보는 것도 그렇고 소화 기능도 그렇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위내시경 했을 때 이제 헬리코박터 균 네네. 때문에 이제 어찌됐던 증상들이 이제 있었던 걸로 여겨지는데 이제 그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헬리코박터를 균을 완전히 치료를 했으면 위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네. 증상은 어머님이 느끼는 증상은 이제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위장 자체가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운동을 네.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벽으로 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때 네.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장으로 이제 보내는 힘이 떨어지고 위장의 이제 운동 자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식도를 따라서 이제 역류하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음식을 잘 먹어서 소화 흡수를 해서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 흡수를 잘 해야 우리가 이제 몸에 에너지에 힘이 생기고 기력이 생기는데 영양분을 소화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혀에 백태도 끼고 순환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심장 종양을 수술하고 연세가 65세다 보니까 이제 담즙 대사의 이제 기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 쪽 약만 써서는 안 되고 심장 쪽에 이제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심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약을 같이 써야 되고 또 이제 50이 넘게 되면 60이 이제 지나가면 이미 이제 간장하고 담즙 대사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담즙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연자육 4g, 네. 예, 백출 4g,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4g, 네. 예, 도인 4g, 예. 예, 홍화 1g, 예. 예, 그걸 그 네. 물을 900cc 넣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이렇게 끓이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100에서 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평상시에도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건 평상시에도 이제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데도 그 위장관에 이제 운동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차요법을 이제 아침에 한 2번 정도 나누어서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편하실 때 2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면서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드세요. 예, 그 다음에 현재 그 한의원에서 지금 침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예,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예. 계속은 받지 않고. 예, 그러니까 계속 안 받으셔도 이제 한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지금 이제 소민 체질이기 때문에 위하고 네. 장 자체 지금 장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소장하고 대장에서 이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가 심하지 않고 좀 가라앉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이제 침이나 뜸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 4개월 복용하고 저희 네.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뭐 백태나 뭐 입이 뭐 입술, 혀 네. 이런 데 불어나기도 하고 또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심장도 안 좋다고 하시고 이게 참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게 원인인 거죠? 예,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제 20대 때부터 소화가 안 네네. 되셨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어머님 세대 또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신경 쓰거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있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밥을 먹다가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또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갑자기 이제 체기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상은 위장으로 나타나고 가슴으로 나타나고 이제 목에 이물감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원인은 심장에 있습니다. 우리 네. 마음 이제 감정적인 거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심조라고 해서 위장 기능만 치료를 해서는 되지는 않고 심장에서 이제 자율신경 조절 기능 특히 이제 이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위와 장이 이제 연동 운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장약만 넣어서는 안 되고 프로테이즈를 가령 예민하고 섬세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약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오시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예민하고 이제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 우라를 풀어주는 약을 쓰면서 위장약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연세가 65세가 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운이 없어도 위장이 운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식사를 많이 안 하셨는데도 때가 되었는데 이제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은 위장에서 운동 또 대장이나 소장에서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위장약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을 본인은 잘 못 느끼셨는데 이제 거기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은 심장 자체가 허약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양이 이제 생겼다는 것은 이제 좀 젊었을 때 마음고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심장약 특히 이제 제가 심장이 좀 약하시고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가시면 대부분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심장약을 연자육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심장 쪽이 좀 약하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세가 60이 넘으면서
무기력한 분들은 이제 심장에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화제만이 아니라 심장약, 그 다음에 위장약,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의 연동운동약, 또 하나는 지금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면서 몸이 찬 소음인 체질이기 때문에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써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보해주는 차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 건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박사님, 이 건선을 뭐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건선은 만성 염증성의 피부 질환인데 이제 전신 질환으로 요즘은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좀 좋아졌다가 한 뭐 1, 2년 치료했는데 좀 좋아졌다가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좋아져도 또 치료하는 중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 가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대로 치료에 이제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자신의 이제 이 건선이 악화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온다든지 육체적으로 힘들 때 온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온다든지 또 불면증, 예,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이 건선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멜라닌 분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악화되는 요인을 꼭 찾아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건선은 자신의 건선 악화 요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스트레스와 수면이 건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선 증상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